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틴입니다. 음, 또 장문의 그 이메일로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고3 학생 나름 고민 상담을 해주고 나니까 또 이런 장문이 또 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너무 힘든데 어쨌든 역시나 또 글로 쓰는 것보다 말이 편해서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고3이 된 아리랑입니다. 방송에서 본 이후로 계속 블로그 열심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날 시간 나서 가봤더니 비번이 걸려 있어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어거스틴님, EPD보단 어거스트가 2배, 입에 붙는다는 얘기겠죠? 어거스틴님을 보면서 비트메이킹을 시작했습니다.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방송에서 같이 만나서 잘 못한다는 걸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란 제가 비트메이킹에 관해 그 어떤 레슨도 들어본 적 없고 어거스틴님의 블로그나 강좌를 듣는 걸 제외하고 그저 재미로 혼자서 도구를 마구 만지다가 시작했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즐겁게 비트를 찍지만 제가 만든 게 옳은 사운드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남들과 다른 스네어를 쓴다고 하면 그게 독창적 사운드인지 아니면 그저 거슬리는 사운드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의 드럼을 듣고 따라하면 그저 그들의 드럼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런 질감을 살리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만 프로들의 작업물을 보면 무언가 끌리는 사운드는 유지하면서 각자 다른 사운드를 내는데 그런 사운드를 처음 만들어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평가하나요? 아니면 프로듀서마다 자신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거슬리는 소리와 독창적인 소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건 제가 만든 비트 하나입니다. 힙합보다는 퓨처, EDM 쪽에 가깝겠네요.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위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마땅한 곳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사이트 같은데 비트를 올릴 경우 물론 블랙랩 페북 페이지에서 워브를 세게 쓰라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페북 페이지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잘했다는 칭찬만 받지 무엇이 문제인지는 사람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듯 합니다. 저 같아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감히 어거스트님의 피드백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드백을 위한 교류에 있어 어거스트님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비트메이킹을 하면서 피드백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또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어거스트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길어졌네요. 항상 어거스트님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긴 것 같아서 보기 편하시라고 질문 밑에다 정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거스트님 같은 분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음악인들이 많아지고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요약입니다. 1. 거슬리는 소리와 독창적인 소리 구별법. 2. 교류와 피드백에 대한 어거스트님의 경험담.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을 하기에 앞서 이런 건 너무 부담돼요. 어거스틴 같은 분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음악인들이 많아지고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많아지고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자체가 음악이 저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너무 거창한 말은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나 혹은 이 영상을 보거나 혹은 뭐 이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허슬링을 하면서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신이 발전하는 거지 꼭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발전한다. 그거는 억측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다시 보도록 하죠. 일단 여지도 적어주셨는데 거슬리는 소리와 독창적인 소리의 구별법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요 분이 보내주신 요 링크로 이 분이 만든 곡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기억에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방송에서 피드백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아리랑이라는 제 기억이 맞다면 비트를 그렇게 잘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 링크를 보내주신 거는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트를 듣고 이 질문을 보니까 지금 어떠한 고민이고 어떠한 상태인지 약간의 예측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한번 질문 좀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죠. 이거 같아요.
나는 좋게 찍지만 이게 옳은 사운드인지 알 방법이 없다. 이게 독창적인 사운드인지 거슬리는 사운드인지 이걸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 거슬리는 소리는 글쎄요, 독창적이지 않은 소리겠죠. 그럼 독창적인 소리는 거슬리지 않는 소리.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1차원적으로 좋은 소리와 안 좋은 소리라는 걸로 좀 쉽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좋은 소리고 뭐가 안 좋은 소리냐?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딱 하나인데,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스네어, 여기 스네어 말씀하셨으니까 똑같은 스네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쓸 줄 아는 808 스네어라 할지라도 어떤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 자신만의 레시피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입니다. 지극히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더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의 드럼을 듣고 따라하면 그저 그들의 드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끌리는 사운드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DJ 프리모나 아니면 페이트락이나 아니면 뭐 트랩 쪽에서는 글쎄요, 뭐 마이크 윌 메이빗이나 뭐 그 외의 그 프로듀서들을 보면서 그들의 질감을 무지하게 카피를 했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카피라는 개념보다 제가 이거 책에서 읽은 개념인데 해킹이라는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제 해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도 책으로만 읽은 거라 정확하진 않은데 어떤 기존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알고리즘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걸 만드는 게 해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을 정말 낱낱이 우리가 막 라디오 부품을 하나하나 해체하듯이 분해하듯이 한 다음에 그것들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돌아가고 쟤는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얘를 더 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라디오라 치면 라디오를 다 분해했다가 더 좋은 라디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트를 분석하고 카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들의 사운드를, 물론 이제 음악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고 이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무수히 실험적으로 테스트해보면서 사운드를 낱낱이 분해해보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나은 소리로 만들 수 있을까 라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처음부터 바로 되지 않고요. 그리고 몇 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안 됩니다. 실은 그 아무리 분석이나 카피를 열심히 해도 거의 한 7년은 넘어야 어느 정도 좀 자신의 소리로 잡히거나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트를 들어보니까 지금 하시는 고민이 그러한 뭐라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해서 카피와 어떤 자기의 사운드를 만드는 그런 중간 단계인 것 같고, 그리고 한 단계 뭔가 도약을 해야 하는 그런 때에 놓여있는 상황인 것만 같아요.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질문을 보면 프로듀서마다 자신의 기준이 있는 건가 했는데, 글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운드를 만들 때 저만의 기준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로써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저의 느낌이 정확히 표현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확실한 건 작업을 할 때 제가 만들고자 하는 사운드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작업을 해 나가요. 그리고 그걸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좀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배를 찍는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킥과 스네어를 막 디자인하는데, 사실은 분배 드럼 질감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워너비는 옛날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스네어를 만들고 킥을 만들고 뭐 하이햇 어떤 룹을 만든다 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옛날 7, 80년대에서 나왔던 소울 음악이나 뭐 재즈에서 나왔던 그런 질감들을 표방하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뭐 찰진 스네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옛날 60, 70년대 소울을 많이 듣고 디깅과 차핑을 많이 해보면 그 질감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워너비하고 표방하면서 사운드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그리고 그러한 다른 방법들을
자기 거 화시키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드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의 사운드를 늘 만들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얘기와 이 교류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뭐라 해야 될까요? 교류라는 말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혼자서 음악을 하고 외롭고 뭐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이유로 이제 교류를 원하는데요. 그거는 마치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외로우니까 여자를 사귀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인드와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연애와 관련해서 비유를 계속 하자면, 실제 연애 어떤 고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연애 특강 이런 걸 들어보면, 내가 외로운 상태인데 그 외로움을 타인으로부터 해소하고자 연애를 시작하면 오히려 별로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나 스스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혹은 외로워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어야 이제 타인과 있어도 더 행복해지는 건데, 내가 외로우니까 저 사람과 있으면 마치 내 외로움이 해결될 거라는 식으로 계속 연애를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계속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피드백을 위한 교류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자기 곡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곡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실 제일 냉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내가 내 곡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시간이 투자가 됐고, 그리고 그 곡을 남한테 들려준다 한들 그 곡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어떠한 전문가가 듣거나, 아니면 똑같이 그 음악을 최소 10시간 이상은 들은 사람만이 그 음악에 대해서 제대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고선 남한테 들려줬을 때 딱 그 플레이 되는 시간만 듣고선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죠.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아이러니함만 생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뭐 지금도 사실은 뭐 교류하려고 막 제가 노력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더 저 자신에게 냉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냉철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느 사운드를 만들면 이게 진짜 좋은 건가? 이게 왜 좋은 거지? 뭐 이런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 거죠, 저 스스로가. 그래서 뭐 내가 막 컴프를 걸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컴프 테크닉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네어에 써먹었어요. 근데 별로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새로운 테크닉을 써서 스네어를 만들었으니까 이 스네어는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비록 새로운 테크닉을 가지고 스네어를 만들었을지언정,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건가? 내가 제대로 만든 건가? 하면서 의심을 하고, 또 하나의 기준은 그렇게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레퍼런스를 두고 비교를 했어요. 제 비트랑, 잘 만든 비트랑 항상 비교를 하면서 제 스네어에 채찍질을 가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초반에 진짜 많이 했던 게 DJ 프리모 비트를 듣고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갱스타의 풀클립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들어도 질감이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풀클립의 드럼을 들으면서 저의 킥과 그의 킥, 그리고 저의 스네어, 그의 스네어를 자꾸 반복해 들어보면서 이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구린데 내 거는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 곡을 내가 냉철하게 계속 바라보면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장시간 오래 하다 보면은 정말 내 피부 세포들이 하나하나 놀랄 만큼의 어떠한 쩌는 결과물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곡을 상대방한테 들려줬을 때 거의 한 비율적으로 보면은 한 80~90%는 똑같이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저는 제 곡을 자꾸 남한테 들려주지 않았던 이유가, 일단 구린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내가 들어도 구린데 남들이 들으면 얼마나 구릴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 안 들려줬죠. 그래서 좀 쪽팔리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교류를 하려고 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혼자만 할 수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죠. 여기 봤듯이 교류나 이런 거 필요한데, 정확히 말하면 저는 교류라는 표현보다는 팀워크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실력만 쌓이면 분명히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럼 누군가는 저를 찾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위치한 포지션에서 내 역할만 똑바로 할 수 있느냐만 된다면 교류는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앨범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프로듀서가 필요하고요. 래퍼, 싱어, 믹스 엔지니어가 크게 봤을 땐 필요해요. 그러면 이 팀 내에서 내가 프로듀서로 여기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포지션에서 내가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는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만 똑바로 설정이 되면 교류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프로젝트든 참여를 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비트메이커끼리 어설프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된 팀워크가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자신이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앨범을 만들 건데 여기에 필요한 래퍼와 뭐 믹스 엔지니어와 가수와 송라이터와 뭐 더 넓게 봤을 땐 비디오 디렉터와 다 섭외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곧 교류고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류와 피드백이 안 좋은 예가, 제가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애로 쳤을 때 내가 외로우니까 그냥 상대를 막연히 찾는다, 뭐 이런 관점으로 자꾸 사람은 찾으면 이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정리하자면 일단 내 실력을 똑바로 갖고 자신에 대해서 냉철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팀에 맞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주면 그게 곧 교류, 콜라보레이션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장문의 질문이어서 저도 뭔가 장문으로 답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의 생각이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전달한 것 자체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은 그렇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면 더 장문이 올 것 같아서 어쨌든 여기까지 마치고 답변 여기서 마치고, 그럼 다음번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